개미와 배짱이.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개미와 배짱이야. 이 이야기에서는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준단다. 부지런한 개미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배짱이가 나오는 이야기. 너무 재밌겠지? 그럼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한여름 햇살이 쨍쨍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어. 조그만 개미들이 바삐바삐 다니면서 음식을 모으고 있었지. 하나, 둘, 하나, 둘. 힘내자. 개미들은 서로 응원하면서 열심히 일했어. 그때였어. 풀숲 너머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랄라랄라라, 인생은 즐거워. 노래하는 건 바로 초록빛 배짱이였지. 배짱이는 깡충깡충 뛰면서 개미들에게 다가왔어. 얘들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뭐 하는 거야? 같이 놀자. 우리 노래 부르자. 하고 웃으며 말했지. 숨이 찰 만큼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말했어. 우린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을 걸 모아야 해. 지금 놀기만 하면 나중엔 배고플지도 몰라. 배짱이는 어깨를 으쓱했어. 겨울? 아직 멀었잖아. 지금은 그냥 신나게 놀자구. 그러고는 또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시간은 훌쩍 흘러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어. 하늘에는 하얀 눈송이가 소복소복 내리고 찬바람이 윙윙 불었지. 개미들은 따뜻한 집 안에서 모아둔 곡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따뜻하게 지냈어. 역시 따뜻한 수프 정말 최고야. 개미들은 서로 웃으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지. 그때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 아이고, 너무 춥고 배고파. 아유. 바로 떨면서 웅크리고 있는 배짱이였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해서 겨울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한 거야. 개미들은 배짱이를 발견하고는 문을 열어줬어. 배짱이야, 어서 들어와. 여기 따뜻해. 배짱이는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와 따끈한 수프를 받아들었어. 두 손으로 꼭 쥐고 후후 불면서 한 모금 마셨지. 몸이 따뜻해지자 배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 정말 고마워. 나 여름 내내 놀기만 했어.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신나기만 했거든. 개미 하나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 노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
배짱이는 조용히 생각했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도와줬어. 나도 앞으로는 미리 준비하고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배짱이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다짐했어. 나 다음에는 그냥 놀기만 하지 않을게. 즐겁게 놀 땐 신나게 놀고 준비할 땐 또 열심히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나도 누군가 힘들어하면 꼭 도와줄게. 개미들은 웃으며 배짱이의 등을 톡톡 두드려줬어.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스한 봄이 왔어. 배짱이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지만 이제는 일을 할 때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단다. 얘야, 이 이야기에서 개미들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따뜻하고 든든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 배짱이는 지금이 좋다고만 생각해서 아무 준비를 안 했지. 그래서 겨울이 왔을 때 힘들었던 거야. 엄마가 우리 아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즐겁게 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중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똑같이 소중하단다. 조금씩 준비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엄마는 항상 우리 아가를 믿고 응원할 거야. 그럼 다음에 엄마랑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자. 토끼와 거북이.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야. 이 이야기에서는 천천히 가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줘. 귀여운 달리기 선수 토끼랑 꾸준히 걷는 거북이가 나오는 이야기. 너무 재밌겠지? 그럼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푸르른 들판에 동글동글 귀여운 토끼랑 느릿느릿 걷는 착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토끼가 신나게 풀밭을 뛰어다니다가 거북이한테 말했지. 거북아, 넌 왜 맨날 그렇게 느리게 걸어? 나처럼 쌩쌩 달리면 금방 도착하잖아. 거북이는 웃으면서 말했지. 나는 비록 천천히 가지만 쉬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꼭 도착할 수 있어. 그러자 토끼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지. 그럼 우리 달리기 시합 해볼래? 내가 너보다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나도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둘은 내일 아침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 다음 날 아침, 시합 소식을 들은 동물 친구들도 모두 나와 구경을 했지. 준비, 땅!
토끼는 시작하자마자 바람처럼 달려갔어. 거북이는 느릿느릿 한 발씩 성실하게 걸었지. 토끼는 달리다 말고 뒤를 돌아봤어. 에이, 뭐야. 거북이는 아직도 저기야? 아, 조금만 쉬었다 가야지. 나무 밑 그늘에 쏙 들어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한편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꾸준히 걸었지. 작은 발을 땅에 꾹꾹 디디며 큰 숨을 쉬었어. 드디어 거북이가 결승선에 도착했어. 그때 토끼는 쿨쿨 자고 있었지. 모두가 와 하면서 박수를 쳐줬어. 그 소리에 토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 뭐야. 거북이가 벌써 도착했어? 토끼는 헐레벌떡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어. 도착한 토끼는 풀이 죽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지. 내가 너무 방심했어. 처음엔 빠르게 갔는데 중간에 멈춰서 쉬었던 게 문제였어. 다음엔 끝까지 열심히 해볼게. 거북아,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멋졌어. 거북이는 웃으며 말했어. 고마워, 토끼야. 나도 너처럼 빠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 내가 정말 뿌듯해. 우리 아가 재미있었어? 거북이처럼 느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마음이란다. 빠르게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멈추면 도착할 수 없고 느릿느릿 가더라도 꾸준히만 가면 결국 이룰 수 있어. 우리도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한 걸음씩 가보자. 알았지? 우리 아가 사랑한다. 욕심 많은 개.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욕심 많은 개야. 이 이야기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갖고 있던 것도 잃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숲속 마을에 뭉치라는 개가 살고 있었어. 뭉치는 오늘 마을 잔치에서 고기 한 덩이를 얻었지. 냠냠, 이건 내 거야. 뭉치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꼬리를 흔들며 집으로 가고 있었지. 그런데 강을 건너려 다리 위를 지나던 중 물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랐어. 뭉치는 물속 자신이 다른 갠 줄 알았던 거야. 저 강아지도 고기를 물고 있잖아.
내 거보다 큰 거 같기도 하고. 뭉치는 욕심이 생겼어. 안 되겠다. 저 고기도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으르렁 하며 짖었어. 그 순간 입에서 고기가 툭 나오며 퐁당 하고 강물에 빠져버렸어. 하이, 내 고기. 뭉치는 물가에 털썩 앉았어. 한참을 멍하니 물속에 빠진 고기만 바라보던 뭉치는 고개를 푹 숙였지.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냈을까? 내 고기만 잘 간직했어도 지금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날 이후 뭉치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단다. 얘야, 뭉치처럼 우리도 가끔 욕심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단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멋진 마음이야. 오늘 이야기 끝.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 은혜 갚은 생쥐.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은혜 갚은 생쥐야. 이 이야기는 비록 작고 약해 보여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줘. 사자와 귀여운 생쥐가 나오는 이야기. 너무 재밌겠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푸른 숲속 한가운데 큰 사자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때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르 사자 발등 위를 뛰어다니다가 깜짝 놀라 멈췄지 뭐야. 사자가 으르렁 소리를 내며 눈을 번쩍 떴어. 어디서 감히 내 발 위를 뛰어다니는 거야? 생쥐는 작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 사자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 실수였어요. 이번만 봐주시면 제가 꼭 은혜는 갚을게요. 사자는 생쥐를 내려다보며 껄껄껄 웃었어. 하하, 너 같은 꼬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자는 마음이 넓었어. 그래, 그럼 그 말을 믿고 오늘은 봐주마. 하고 생쥐를 놓아줬지. 며칠 뒤 사자는 사냥꾼들이 쳐놓은 큰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 몸을 꼼짝도 못하겠잖아. 누가 나 좀 도와줘. 아무리 힘을 써도 그물은 끊어지지 않았지. 그때였어.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 찍찍, 찍찍. 생쥐가 나타났어. 생쥐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야무지게 밟기 시작했어.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쥐는 쉼없이 그물을 잘랐고 사자는 그물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작은 친구야. 너의 용기와 친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생쥐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
작다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건 아니죠. 마음만 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봐요. 제가 은혜 갚는다고 했죠? 그날부터 사자와 생쥐는 진짜 소중한 친구가 되었대. 얘야, 사자는 처음에 생쥐가 작다고 무시했지만 결국 생쥐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엄만 그 장면이 정말 좋았어. 꼭 크고 힘이 세야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마음이 따뜻하고 용감하다면 누구든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 오늘 이야기 끝. 그럼 다음에 또 엄마랑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 호랑이와 곶감.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호랑이와 곶감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란다.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푸른 산골짜기에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어. 이 호랑이는 배가 고플 때마다 가끔 마을로 내려와 먹이를 찾곤 했지. 그날도 호랑이가 조심조심 마을로 내려온 날이었어. 그때 어느 집에서 아기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단다. 엄마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어. 아가야, 호랑이 온다. 얼른 그쳐야지. 뚝.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 그러자 엄마가 다시 말했지. 아유, 어쩌누. 그럼 이 엄마가 곶감 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단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 뭐야,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는데 곶감을 무서워한다고? 그럼 곶감이란 놈은 얼마나 무서운 거지? 호랑이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어. 그때 마침 도둑이 소를 훔치러 왔어. 도둑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등에 올라탄 거야. 호랑이는 등에 뭔가 올라탄 걸 느끼고 깜짝 놀랐어. 뭐야? 이게 바로 곶감인가? 호랑이는 무서워서 산속으로 달렸단다. 도둑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지.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내려왔어. 호랑이는 등에 있던 게 사라진 걸 느끼고 휴, 안도했어. 에휴, 곶감이 떨어진 거구나. 아유, 다행이다. 아유, 무서워. 아가야, 이 이야기에서는 곶감이 뭔지도 몰라서 겁먹은 호랑이가 나와. 모르는 걸 덜컥 무서워하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해. 가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났을 때 덜컥 겁먹고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지? 우리 겁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 보자. 그럼 두려움도 사라지고 좋은 친구, 재미있는 일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어. 오늘 이야기 끝. 잘 자고 좋은 꿈 꾸자.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장화 신은 고양이야. 영리하고 깜찍한 고양이랑 착하고 순수한 주인님이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것들을 나눴는데 막내는 겨우 고양이 한 마리만 받게 되었지. 형들은 맷돌도 받고 나귀도 받았는데 나는 겨우 고양이 하나뿐이라니. 막내는 속상했지만 고양이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어.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장화 한 켤레랑 자루 하나만 주세요. 그럼 제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해드릴게요. 장화랑 자루로 뭘 하려고? 막내는 궁금했지만 고양이를 믿고 그렇게 해줬어. 그날 고양이는 숲으로 가서 토끼를 하나 잡았어. 그리고 그걸 궁전으로 가져가 왕에게 선물했지. 전하, 이건 저의 주인님 카라바 후자께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 오호, 고맙구나. 정말 점잖고 훌륭한 분이군. 그날부터 고양이는 매일 선물을 들고 왕을 찾아갔어. 왕은 점점 주인님에게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지. 어느 날 고양이는 주인님에게 말했어. 왕과 공주님이 강 근처로 산책을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계세요. 갑자기 왜? 막내는 어리둥절했지만 고양이를 믿고 물속에 들어갔어. 고양이는 왕이 오자마자 다급하게 외쳤지. 큰일이에요. 우리 후장님께서 도둑을 맞아 옷을 몽땅 잃어버리셨답니다. 왕은 깜짝 놀라 말했어. 어서 저분께 새 옷을 드리렴. 곧 멋진 옷이 도착했고 주인님은 멋진 신사로 변했지. 공주님은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 카라바 후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그 뒤 고양이는 무시무시한 오거의 성으로 갔어. 오거님, 제가 듣기론 아주 작고 귀여운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다던데요. 오거는 으쓱하며 말했지. 난 뭐든 변할 수 있지. 자, 보라고. 그 순간 오거는 삐약삐약 병아리로 변했어. 그 틈을 타서 고양이는 냠, 오거를 꿀꺽. 성은 텅 비었고 이제 주인님의 새집이 되었지. 고양이는 왕과 공주를 성으로 안내했어. 여기가 바로 카라바 후장님의 성입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어. 정말 훌륭하군. 공주와 결혼을 해도 되겠어. 그렇게 막내는 공주님과 결혼해 멋진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물론 고양이도 말이지. 오늘 고양이 참 멋졌지? 작은 몸으로도 용감하게 뛰어다니고 주인을 위해 재치 있게 생각도 잘 해냈어. 꼭 힘이 세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하고 슬기롭게 생각하면 누구든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그 고양이가 보여준 것 같아. 오늘 이야기 끝. 우리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